완전히 다른 개념 같지만 동일한 어원에서 시작된 예술과 기술. 지난 100년간 기술적 진보와 조형적 실험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는 한 사회의 문화와 산업을 망라한 집합체가 되었다. 그렇게 아차에서 자동차로 진화하기까지 예술과 기술은 언제나 함께였다. (2023년) 가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디자인 미술관 포마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세계를 휩쓴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 조직을 이끈 1세대 디자이너들이다. 이들은 당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수장으로 있던 박종서 관장과 지속적으로 의견과 영향을 나눠온 사이다. 자동차는 한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회사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 국가가 합심해서 한 차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철, 비철,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이러한 모든 재료가 산업화 똑같은 수준 속에 됐을 때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동차는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산업의 꽃이고 국가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은 1771년 인류 최초의 자동차를 탄생시킨다. 순수하게 실용적인 관심과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자동차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증기기관이 소형화되면서 증기자동차는 시속 4에서 5km라는 전에 없던 속도로 거리를 질주한다. 1886년 다임러는 첫 내연기관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 바겐을 선보인다.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생활 필수품으로 인류의 문명을 이끌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미래 대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자동차 디자인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운전하고 생각하는 자율주행까지 자동차 디자인은 당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장으로서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차와 다름없던 자동차 외관은 보다 유연한 곡선의 유선형으로 변화를 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초의 자동차 디자이너 카로체리아 장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철사를 휘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철판과 알루미늄을 올려 실물 사이즈의 입체적 외관을 완성했다. 재료와 기능이 완벽하게 밀착된 곡선. 장인들의 섬세한 망치질이 빚어낸 정교한 곡선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과 전율을 넘어 안정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조각품이었다.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16초에 한 대, 연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각지고 투박한 외형의 검은색 차량, 단 하나의 디자인만 생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정일색으로 뒤덮였던 거리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것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시작한 테일핀 디자인이었다. カーデザイナーという職業が生まれたのは1920年代のアメリカ、ハリアールという人ですけれども、その人が、事実上、世界最初のカーデザイナー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자동차 브랜드 사상 최초로 디자인 부서 아트 앤 컬러 섹션을 만들고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 제너럴 모터스는 천편일률적인 자동차가 지배하던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테일핀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초대형 신드롬과 함께
당대 미국 자동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난다. 미국과 유럽 두 대륙에서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이후 일체화된 스타일링으로 새로운 미적 트렌드를 선도한 알파 로메오 줄리에타 스프린트와 페라리 250 테스타로사, 완벽에 가까운 공기역학적 아름다움 그대로가 지금껏 상징성을 갖는 제기어 E타입과 람보르기니 미우라 디자인,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현대 포니와 폭스바겐 골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디자인은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시대의 얼굴이 되었다. デザインにはトレンドがあります。車の形が丸っこいものから角張ったものになる、でまた丸っこくなるって、それが10年周期だとか13年周期だとかっていうふうに真剣に研究をしていました。だけど、今はそれを乗り越えてトレンドを目指すっていうよりはトレンドを結果的に生まれてきているのが今のトレンド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최근에는 외장과 내장, 컬러와 매터리얼, 피니시 디자인까지 순서대로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여러 부서가 동시에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각 프로세스마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거치며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찾아가고 있다. 기술과 예술이 서로를 견인하며 발전을 거듭한 것처럼 디자인 개발 과정과 실제 양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계 역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던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 하지만 무분별한 장식이나 과도하게 기능을 펼쳐놓은 디자인은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디자이너는 자유로운 사고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클래식의 가치에 주목했다.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한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근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디자인의 중심에 있는 것, 변치 않는 기본에 다시 집중하면서 말이다. 시대와 기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동차의 외형과 기반 기술은 변화를 거듭하지만 단 하나 절대 변치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는 사람을 위한 설계이며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데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디자인의 기본 철학이다. 자동차의 디자인은 늘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운전자의 앉은 자세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힘과 관절의 동작 범위 등을 고려해 눈과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디자인된다. H포인트는 힙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운전자가 차량에 착석했을 때 앉는 그 골반 위치로부터 자동차의 그 프로파일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더미를 집어넣고 전반적인 시야 각도라던가 의자의 위치나 여러 가지 이 자동차의 구조가 얼마나 사람들이 앉고 또 운전을 하는데 편안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심에 놓은 인간 중심의 자동차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란 형식으로 인해 드라이빙이 아닌 드리븐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운전을 하기 위한 눈과 손의 영역을 넘어 자동차 내부 공간에서의 체험이 중요해졌으며 다양한 체험의 형식 모두 디자인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에서는 공간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긴 터널이 있었지만 전기차에서는 그런 터널이 삭제가 되고 버튼들도 디스플레이로 통합이 되면서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많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되면서 차 안에서의 행동의 자유도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의 실내를 좀 더 편안하고 집 같은 분위기로 바꿨으면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과 이동의 영역을 허물면서 미래의 사람들의 라이프에 좀 더 기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는 이동에 절약된 시간이 아닌 창조를 위한 쉼과 경험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인간의 욕구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진화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는 거죠. 자동차가 2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들이 자동차에 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기능에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는 본래의 기능대로 안전하게 승객을 보호하고 또 그 자동차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호환성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동차라는 사물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은 여러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을 통한 실감적 체험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한 인간의 직감적 감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등장할 것은 결국 커다란 실질적 형상, 즉 실존하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질에 가까운 디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감각을 어떻게 체험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까?